안녕하세요. 제 돈 걸고 투자하는 종목만 다루는 니치투게더입니다. 아니, 팔란티어가 정말 역대급,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 찬물이었거든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오늘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실적 발표 진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전체 매출이 70%가 늘었고, 와, 특히 앞으로의 성장 동력인 미국 상업 부문은 무려 137%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기록했죠. 당연히 시장 예상치 가뿐하게 뛰어넘었고요. 심지어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자신감까지 보여줬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가는 11%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기가 막힌 상황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혼란을 명확함으로 바꾸기 위해 딱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를 둘러싼 근본적인 역설이 뭔지,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끈 새로운 OS의 정체는 무엇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모두가 걱정하는 괴물 같은 가치평가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요즘 핫한 AI가 과연 팔란티어에게 위협일지 아니면 날개를 달아줄지 분석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과 팔란티어가 꿈꾸는 궁극적인 미래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팔란티어의 역설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요, 그 비밀스러운 탄생 배경부터 아주 독특한 CEO까지 뭐 하나 평범한 게 없어요. 모든 게 극단적이고 늘 논쟁의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알렉스 카프 CEO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틀렸으면 증명해봐라. 이런 대담하고 도발적인 발언들, 이게 바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정체성이자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거나 혹은 차갑게 외면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팔란티어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 회사가 결코 하루아침에 뜬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03년에 CIA의 투자를 받아서 아주 비밀스럽게 시작했죠.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드디어 민간 시장에 파운드리라는 제품을 내놓았고 2025년에는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흑자까지 내는 정말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점에서 2026년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지금의 역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팔란티어의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끈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회사가 뭘 하길래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건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은 바로 온톨로지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회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직원, 자산, 생산과정, 고객, 공급망까지 이 모든 걸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복사해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디지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세계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우리가 그냥 컴퓨터에 깔아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회사 전체가 돌아가는 가장 밑바탕, 바로 운영체제 OS 같은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어야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는 기업의 모든 활동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제공하는 거죠. 한번 이 OS를 쓰기 시작하면 이걸 빼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상업부문 성장이 폭발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팔란티어를 쓰려면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팔란티어 서버로 힘들게 이사를 시켜야 했어요. 돈도 시간도 엄청 들었죠.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고객 데이터는 그냥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팔란티어라는 천재 분석가가 직접 그 데이터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데이터 이사가 의사결정 이사로 바뀐 이 혁신 덕분에 고객들이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문턱이 확 낮아진 거죠. 팔란티어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문제를 푸는 회사인지는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 고객사 한 곳에서 분기마다 평균 6만 8천 달러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팔란티어는요, 무려 140만 달러, 20배가 넘는 돈을 법니다.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 좀 더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해결하는 문제의 스케일과 종류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팔란티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점수, 룰 오브 40입니다. 보통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해서 40이 넘으면 아주 건강한 회사라고 보거든요. 팔란티어는 127%입니다. 이건 그냥 건강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급 체력인 거죠. 심지어 요즘 제일 핫한 엔비디아의 120%마저 뛰어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실력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하지만
왜 주가는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팔란티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러니까 곰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415. 이게 모든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가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순이익의 무려 415배라는 뜻이에요. 와, 지금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41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좀 비싸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이 너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친 듯이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를 정말 몽땅 다 주가에 미리 당겨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아주 조금만 삐끗해도 실망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정부 계약은 수익성도 낮고 골치 아픈 사업이라고 보고요. IBM 같은 회사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팔란티어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진 않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기업의 실제 실력을 한참 앞질러 가버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비판에 대한 알렉스 카프 CEO의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공매도 세력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게 진짜 화난다면서 왜 하필 우리냐라고 되물었죠. 이처럼 이성적인 비판과 감정적인 방어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 이 자체가 팔란티어를 둘러싼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어쩌면 이건 팔란티어의 생존이 걸린 가장 큰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요즘 나오는 챗 GPT 같은 강력한 AI 모델들이 과연 팔란티어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슈퍼 부스터가 될까요? 시장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똑똑한 AI가 나타납니다. 이 AI가 점점 더 똑똑해져서 복잡한 회사 업무를 알아서 척척 해내기 시작해요. 결국엔 기존에 쓰던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이 다 필요 없어질 거라는 논리죠. 실제로 이 걱정 때문에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강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는 AI라는 최고급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마스터 셰프라는 비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고기와 트러플이 있어도 그걸로 손님의 입맛에 딱 맞는 환상적인 코스 요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셰프의 몫이라는 거죠. AI는 재료일 뿐, 요리는 팔란티어가 한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보통의 A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AI가 없어져도 사람이 다시 그 일을 하면 돼요. 속도가 좀 느려질 뿐이죠. 하지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애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 전체의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로 꿰는 일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을 더 투입하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대체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긍정적인 이야기와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황소와 곰의 주장을 딱 정리해 볼게요. 강세론자, 즉 황소들은 말합니다. 이건 대체 불가능한 운영체제고 한번 쓰면 못 빠져나온다. 게다가 흑자를 내면서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약세론자, 곰들은 경고하죠. PER 400배가 넘는 가치는 완전 거품이다. 예측 불가능한 CEO 리스크도 있고 미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팔란티어를 믿는다면 해외 성업 매출이 미국처럼 폭발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의적이라면 이익 성장이 주가를 따라잡으면서 PER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지 봐야겠죠.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미래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총 계약 가치 TCV가 계속 늘어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50%가 넘는 이 경이로운 이익률을 과연 계속 지켜낼 수 있는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팔란티어가 바라보는 미래는 단순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넘어서 지상의 전쟁터와 저 멀리 우주의 최전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퍼져 있어요. 미 국방부나 CIA는 기본이고요. 헬스케어, 금융 같은 미국 산업계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모료 시스템 NHS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페이스X와 손잡고 우주항공 분야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죠. 팔란티어는 서방 세계 전체의 운영체제가 되겠다는 거대한 꿈과 괴물 같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익 성장이 주가를 따라잡는 걸 확인하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리치투게더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